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피치 멘토 민지적 시점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발표 불안을 이겨내고 자신감으로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정신과에서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발표 불안이 정말 심하고요. 중요한 실전에서 느끼는 불안이 심한 체질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생방송을 하면서 방송국을 연구실로 삼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은 안 떨 수 있을까? 저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떨렸으니까 오늘은 이거 안 해봐야지?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떨리네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을 설렘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불안과 면접 불안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의 변화를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그 사례들과 노하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분들과 함께 알게 된 방법은요. 첫 번째, 첫 18초는 차분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낯선 상황에 가면 18초 동안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도 아티스트들도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민 MC인 유재석 씨도 무대 울렁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18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은 15초고요. 또 진정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18초입니다. 때문에 낯선 상황,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감정이 18초가 지나면 진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첫 18초에 임할 때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바로 차분함, 그리고 준비해온 내용에 집중하는 집중력입니다. 어차피 첫 18초는 누구나 떨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이니까 그냥 이 18초는 흘려보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준비해온 내용에 집중해서 18초를 무사히 흘려넘기는 것이죠. 준비해온 대로 집중하면서 괜찮아, 18초는 누구나 떨려, 이 18초만 지나면 돼 라고 생각해주세요. 이 18초 동안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수월하게 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 18초의 법칙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첫 18초 동안의 떨림을 더 크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어떡하지? 봐봐, 나 떨린다. 어떡해? 나 떨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들갑, 소위 호들갑을 떨면서 스스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내가 떨리나 안 떨리나 신경 쓰는 호들갑 금지입니다. 떨리든 말든 신경을 끄고 내용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호흡을 채우세요. 누구나 떨리는 것이고 차이는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숨 마시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입니다. 떨릴수록 더 숨 마시기를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첫 18초와 그리고 남은 순간까지의 몸의 안정을 유지해주고 또 몸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것은 바로 숨 마시기입니다. 몸이라는 악기는 숨이 부족한 순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원료와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터덜터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호흡은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몸을 안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긴장을 하면 횡격막 근육이나 호흡 근육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호흡이 평소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호흡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더 의식적으로 횡격막 근육을 쓰면서 호흡 근육을 쓰면서 더 열심히 움직여줘야 합니다. 숨 마시고 한 문장 말하고, 숨 마시고 한 문장 말하고, 호흡 근육을 쓰면서 말하는 것을 지켜주세요. 실제로 발표 불안과 면접 불안이 너무 심해서 평소에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데 면접이나 발표만 가면 염소 목소리로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경우에도 지금은 큰 자리에서 발표를 도맡아 하는 발표 리더가 되었는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저에게 배웠던 숨 계속해서 마시기, 숨 마시고 말하기, 마시고 말하기, 이 루틴을 습관으로 만들었더니 떨리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와 마인드 컨트롤인데요. 우리가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마인드에 따라서 표현되는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세부터 알려드릴게요. 무게중심은 최대한 하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다리가 나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어야 합니다. 반면 상체에서는
불필요한 힘과 불필요한 긴장을 모두 빼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체의 자세를 활짝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 자세를 마인드와 연결해보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세의 면적을 넓게 하기,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무한하다고 생각하기입니다. 보통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딱 선 곳, 요곳만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몸도 위축되고요. 스피치의 전달도 멀리 자신 있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난 이 정도로 나를 제한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나의 이미지도 시각적으로 위축된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더 소극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서 있는 이 공간도,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모든 공간도 다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다, 활용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눈에 보이는 공간 너머로 영향력과 스피치 전달력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리더십 있게 에너지가 표현되고 발산될 수가 있겠죠. 무대를 카리스마 있게 다 채워 쓰는 뮤지컬 배우들을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전달력과 카리스마가 발산이 되죠. 이제 여러분은 자세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쓰는 공간을 더 확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열린 자세, 진취적인 자세로 서서 준비해온 내용과 과정에 집중하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내가 준비해온 나의 역량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세를 크게 열어주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내 앞에 놓인 과제보다 내 역량이 더 크다고 느껴야 떨리지가 않습니다. 즉, 나는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고 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낸 사람이야 라고 그동안의 나의 성공 경험치들을 계속 떠올려야 하고요. 내 앞에 놓인 과제보다 내가 가진 경험치와 능력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낸 사람이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준비해온 대로만 집중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더 큰 사람으로서 이 과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발표나 대화, 면접, 과제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내가 이걸 해내기에는 좀 부족한데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긴장과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틀리면 큰일 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나 발표를 해내려면 내가 전달해야 할 내용의 본질에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데요. 내용에 초인적인 집중력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틀리면 큰일 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용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소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신경이 쏠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내용의 집중을 방해하겠죠. 지금부터는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준비한 대로 집중하면 돼. 내용에 집중하자. 라고 스스로의 집중력을 계속해서 끌어서 내용으로 향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많은 걱정들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준비해온 내용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연습 과정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하기입니다.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에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 생겨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빠삭하게 잘 알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내가 발표하는 모습, 내가 면접을 보는 모습, 내가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시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나라는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이 문장이 나올 때는 헷갈려 하는구나. 그럼 이 문장 나올 때는 PT에다가 키워드 적어놔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사람 눈동자를 볼 때 긴장하는구나. 그러면 눈동자를 보는 대신에 이 사람 너머의 뒤를 바라보면서 말해야겠다. 이렇게 내가 떨려하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더해 나가면서 나를 예측 가능한 변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연습과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하겠죠.
끝으로 롤모델 이미지 트레이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면접 불안을 코칭해드린 분 중에서 똑같은 회장님 면접을 2번 본 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2번 본 면접에서 안면접은 탈락했고 이틀 뒤에 본 2번째 면접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같은 분을 상대로 본 면접인데 어떻게? 이틀 전에는 불합격, 이틀 뒤에는 합격이었을까요? 이때 차이는 롤모델을 잡고 갔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분은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출중한 영업 분야의 경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간 면접이었는데도 회장님 앞에만 가면 소극적으로 바뀌어서 말도 잘 못하고 표정도 안 움직이고 덜덜 떠는 거였습니다. 영업 분야라고 하면 들이대 정신이나 적극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그때 제가 롤모델을 잡아드렸습니다. 도경원 아나운서를 떠올렸습니다. 도경원 아나운서처럼 자신감도 충분하면서도 또 겸손하고 그리고 서글서글하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또 들어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영업 분야에 딱 어울리겠다 싶었죠. 도경원 아나운서의 스피치도 많이 보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틀 뒤에 본 회장님 면접에서는 이분이 서글서글하게 자신감 있게 대화에 임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때 온전한 나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이 순간 도경원 아나운서가 되어보자 라고 마치 메소드 연기처럼 내 롤모델이 잠깐 나에게 들어온 것처럼 자기 최면을 걸어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발표든 대화든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이 순간만큼은 내가 이미 그 롤모델이다. 부캐로서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원인이 다를 겁니다. 때문에 나는 왜 불안할까? 이유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누군가는 어릴 적 교실에서 책을 낭독했다가 틀려서 친구들이 놀렸던 경험, 그런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발표를 떨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나에게 돌아가서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어릴 적의 나의 상처부터 잘 다독여주고 치유해주고 나니까 훨씬 더 발표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발표 불안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이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 경험치를 갖고 계시거든요. 어떠한 미션이 주어져도 어떠한 과제가 주어져도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능력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들어간다면 훨씬 더 떨림이 아닌 설렘이 될 것이고 자신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감 있는 여러분으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